자, 마이클래스 영어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중등부 듣기 훈련, 즉 듣기 학습에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듣기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듣기가 체계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막 뭐 듣기를 여기서 저희 학원에 오기 전에 공부해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듣기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고등학생 선배들 같은 경우는 10년째 듣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듣기가 진짜 여러분 성적 올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는 되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귀찮은데 그만큼 결과가 보람차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엉성하게 하고 잘못하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동 해보신 분이면 알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자세가 잘못됐으면 오히려 허리를 다치거나 발목을 삐거나 하는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의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나 혹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듣기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공부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진짜 속된 말로 삽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위험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영상을 찍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고3을 앞둔 선배들한테 듣기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해설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듣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못 믿겠지만요, 듣기 실력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무려 1년이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짝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장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더 이상 듣기 안 하셔도 돼요. 듣기를 안 했는데 그냥 잘 들릴 거예요. 이해하기 딱 쉽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늦게는 한 3학년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뭐 하셨습니까? 받아쓰기 하셨죠? 자, 그 받아쓰기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글을 쓸 때 맞춤법을 교정하고, 뭐 물론 그런 거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근데 받아쓰기를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듣기랑 말하기를 원활하게 하려면 받아 써서 써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영어에서 딕테이션이 바로 그 받아쓰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받아쓰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죠. 아마 지금 중학생인데 받아쓰기 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때 받아쓰기를 해서 기본적인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쌤, 저는 어차피 모의고사나 듣기 문제 풀면은 뭐 20문제에서 한두 개 틀릴까 말까, 아니면 많이 틀려봐야 네다섯 개예요. 틀리는 게 문제예요. 틀리는 게 문제고, 그리고 다 맞다고 하더라도 막상 딕테이션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잔인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몇 명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수준을 확인하고자 실력 테스트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딕테이션 다 맞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자, 딕테이션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맞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딕테이션을 안 해도, 듣기 학습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상당한 실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어련히 제가 알아서 안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시간에 더 어려운 듣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학이나 국어 같은 다른 과목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좀 더 쏟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저희가 알아서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학습을 면제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소폭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더 어려운 교재를 바꿔준다든가 하는 지도를 해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듣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다들 그렇게 하다가 꼭 고3 때 수능 때 듣기 하나씩 틀려서 2점 차이로 3점 차이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하는 학생들 1년에 한 번씩 꼭 있거든요. 그게 당신이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경고성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교재 구매하라고 사전에 구매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는 세듀 빠르게 중앙영어 듣기 모의고사 20회라는 책을 저희는 정규 교재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 교재 안내를 받으셨다면 우리 옆에 지산문고 있잖아요. 지산문고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전에 구매하셔서 반드시
오셔야 되고 이 강의를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책이 지참된 상태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일단 이 책은 1, 2, 3 이렇게 1부터 3까지 있어요. 일단 오늘 제가 참고로 가져온 교재는 3인데 어쨌든 1과 2를 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교재 구성은 똑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1, 2, 3을 딱 지나고 이 3까지도 잘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 학원은 고등부 듣기 교재는 자체 제작을 해서 오리지널 교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3 이상의 이미 실력이 뛰어나진 학생들은 저희가 승반시켜서 고등부 수준의 영어 듣기 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거 역시 저희가 알아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승반시켜 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쭉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쭉 보면 뭐 목차에도 뭐 실전 모의고사 쭉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기 문제 유형 공략 및 필수 표현 익히기 여기는 그냥 따로 안 하고 그냥 문제 저기 모의고사 문제식으로 돼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진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 공통으로 1회 실전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등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즉 20문제가 답재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문제풀이를 건너뛸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듣기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뒤에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딕테이션이에요. 여기 써있죠. 딕테이션. 자, 딕테이션이 한국어로 뭐라고요? 받아쓰기예요. 여러분들이 초딩 때 받아쓰기 하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키웠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해야 하는데 그럼 그게 밀리면 눈 비비고 뜨면 갑자기 고등학생 돼 있을 거야.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 기본적인 영어 듣기 실력은 형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학 듣기 여기 3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쓱 풀어보고 한번 책 봤는데 요 정도 풀면 고등학교 1, 2학년 것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니까 그래서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 오리엔테이션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정도 저희가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제 책을 폈잖아요. 책을 받아봤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등부는 월, 수, 금 반, 화, 목, 토 반 이렇게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학원에 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일단은 지금 수목인 학생들이 많을 건데 당연히 뭐 월, 화, 금, 토 이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 뭐 그때 그 친구들은 그냥 이 기준에 그 원리에 맞춰서 그냥 쭉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만약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그럼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시점부터 과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부터 20을 다 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원망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맞춰서 1부터 10, 11부터 20으로 끊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1회씩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대신 그렇게 끊어서 해드린 만큼 복습과 학습은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딕테이션을 1번부터 10번까지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수목이니까 수목인 학생들로 예를 들어줄게. 그럼 1부터 10을 딕테이션을 하는 거야. 이게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부터 10을 딕테이션을 쭉 다 해와야겠죠? 자, 딕테이션 말 그대로 이 빈칸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쓰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지? 그래도 한국어의 받아쓰기보다는 낫지 않아? 받아쓰기는 그래도 문장 다 써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빈칸이라는 인정머리는 있잖아. 그지? 자, 이거 하는 법 알려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딕테이션은 여기 보시면 QR코드 있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실 거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죠?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 이렇게 저 QR을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막 링크가 떠. 그럼 이 링크를 누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트 같은 게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mp3 파일이 재생이 돼요. 그럼 당연히 LTE나 와이파이 연결, 인터넷 연결은 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리게 제가 이렇게 딱 틀면서 해볼게. 자, 이렇게 트는 거야. 1번. Take a look at all of these posters. Take a look. Which one should I buy? 자,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일시정지 하면서 해야 돼. Take a look at all of these posters 라고 돼 있잖아. 그지? Which one should I buy?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재생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딕테이션 파일이라서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네 딕테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성우가 잠깐 멈춰주거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너네가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그러니까 할 때 제발 일시정지 좀 눌러. 귀찮다고 그냥 쓱 넘어가서 아 귀찮아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take a look at all of these posters. Which one should I buy? 이렇게 했다 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o you prefer posters with scenery of mountains or the sea? Do you prefer posters with scenery? scenery가 뭐지? scenery 처음 듣는데? 근데 여기는 알겠어. Mountains or the seas 이랬지. 그러니까 mountain은 산이고 sea는 바다잖아. 그래서 mountain은 썼어.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 Mountains or the seas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안 들렸지?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빈칸으로 놔두면 안 돼. 학생으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력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안 올라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주의사항. 첫째, 빈칸은 절대 금지야. 쌤, 근데 시너리 뭔지 몰라요. 안 들리는데요? 그럼 내 대답이 뭐겠어? 다시 들어야 돼. 다시 앞으로 당겨. 그리고 다시 들어. Take a look at all of these posters. 이거 확인도 해보고. Take a look at all of these posters. Which one should I buy? Which one should I buy? Do you prefer posters with scenery of mountains or the sea? C는 복수가 아니었네. Or C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Do you prefer posters with scenery? 곧 죽어도 안 들려. 자,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안 들리는 부분은 최소 2번 이상 듣는 거야. 안 들리면 당연히 다시 들어봐야지. 근데 방금 시너리 했는데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한글로라도 써야 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니네 보통 대부분 못 쓰는 게 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니네가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라서 시너리를 아마 여기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써. 시너리 이렇게. 알겠지? 아니면 니네가 단어장에서 분명히 외운 적 있거든? 근데 그거를 발음을 안 하면서 외우니까 아는 단어인데도 그냥 못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단어 할 때 발음하라고 하지. 너네 그거 왜 그러면 듣기 때문에 그래. 이거 시너리라는 단어가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에서 진짜 막 100번, 1000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3 때는 이게 당연히 중1, 중2, 중3 때는 잘 못 보는 단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안 들리면 어떻게? 그래도 안 들리면 적어도 한글로라도 써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들리는 대로 스펠링 그냥 막 쓰든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절대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 경고할게요. 자,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AT 선생님께서 1번부터 20번 딕테이션 검사해 주실 거거든요. AT 선생님이 검사하시는데 빈칸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딕테이션 채점 안 시키고 바로 클리닝룸으로 보내서 딕테이션 다 제대로 완수하고 숙제 다시 검사하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언제 하겠어요? 수업 끝나고요. 쌤, 저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해와. 얘들아, 한 번 듣고 안 들려. 그럼 한 번만 더 듣고 그래도 안 들려. 그럼 들리는 대로 한글로 쓰든가 아니면 그냥 니네가 아는 그냥 뭐 스펠링 뭐 모르겠어. 뭐 시너리, 뭐 시너리 뭐 이렇게라도 쓰라고. 이렇게라도. 그게 어려워요. 귀찮은 거잖아. 귀찮으면 듣긴 절대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제발 이거 경고야. 빈칸 있으면 숙제 빠꾸 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다 완수시키고 수업 끝나고 다시 채점 받고 검사하라고 할 거야. 알겠어? 경고했다. 이것만큼 꼭 지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다 그냥 했다고 칠게요. 쭉 다 했다고 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 갖고 오잖아. 그럼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물함에 여러분들 그 이름 써가지고 해설지 다 둘 테니까 그걸 다시 가져와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맞았고, 오케이, 맞았어. 맞았으면 굳이 표시 안 해도 돼. 근데 요거는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반드시 빨간색 펜으로 체크해야 돼. 그래서 틀린 부분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고 저기 박스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교재 선정한 거야. 이런 틀린 거에 대한 후속 학습이
되게 편하게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 틀린 거 잘 보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틀린 부분은 얘들아 요거 지우고 니네 답 쓰면 안 돼. 알겠지? 본인이 쓴 답은 그대로. 그대로 둔 채 어떻게 해야 돼? 아래나 위에 정답을 그냥 첨삭만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본인이 맨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할 때 아, 내가 처음엔 이렇게 바보같이 들었구나 라는 걸 비교해야 실력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 표시도 하지 말고 지우지도 말고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그것도 당연히 어떻게? 빨간색으로 해야 이게 답이라는 걸 알겠죠? 자, 시너리는요 스펠링이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그러니까 니네 스펠링도 잘 봐야 돼. 보시면 이거 마운틴, 이거 T-I-N 아니죠. 제가 이거 일부러 스펠링 틀리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마운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다 산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마운틴의 스펠링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틀렸어. 그럼 이것도 역시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게 원래 마운틴의 올바른 스펠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채점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도 이렇게 쭉 1부터 10까지 다 채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봐봐. 마운틴은 듣기나 발음 연습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아는 단어인데 그냥 스펠링 때문에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자, 문제는 이 시너리는 뜻도 몰랐고 제대로 들리지도 못했죠. 자, 얘는 그러면 발음 연습도 해봐야 되고 단어에 대한 뜻에 대한 학습, 단어의 뜻에 대한 학습도 하셔야 되지. 그럼 얘는 체크를 했잖아. 자,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밑에 여러분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저런 단어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어휘복습이라는 칸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두시면 돼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쓰시기만. 그래서 여러분들 V 체크한 것 중에 안 들렸거나 단어의 뜻을 몰랐던 거는 반드시 이렇게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체크해 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클리닝 룸에서 CT 선생님, 클리닝 룸 티처한테 요거 뜻 그 해설 받고 그다음에 발음 교정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꼭 써두셔야 돼. 안 그러면은 CT 선생님께서 막 쓰라고 다시 하실 거야. 그럼 또 그때 가서 막 남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써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일단 전반적인 저희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딕테이션을 하면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딱 오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 검사 받잖아. 그렇게 과제 검사 받으면서 1부터 10을 여러분들이 딕테이션을 채점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딕테이션을 하는 거지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딕테이션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점만 하는 거야. 채점만. 자, 그리고 어차피 1부터 20은 한꺼번에 첨삭 받을 거야. 자, 그럼 이제 11부터 20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11부터 20도 마찬가지. 자, 이 11번에서 할 때는 안타깝게도 QR코드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1번에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서 이거 찍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얘들아 참고로 이 딕테이션에 있는 이 QR코드랑 문제에 있는 이 QR코드가 서로 달라. 그리고 파일이 서로 다르거든. 이걸로 하면 딕테이션 할 때 되게 불편해. 왜냐면 딕테이션은 중간중간에 니네가 쓸 때 한 번씩 템포를 끊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문제용이기 때문에 그냥 블라블라블라 계속해.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쌤 저는 QR코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기가 좀 제한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뭐 컴퓨터로 해야 되거나 뭐 아버님의 노트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학원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저희가 다 탑재해 놨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 카페는 저기 회원가입 승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이 QR코드를 통해서 하는 게 좀 제한된다라고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원하시거나 집에 가실 때 학원 데스크에 계신 실장 선생님 있죠? 자, 실장님께 쌤 저 네이버 카페 듣기 때문에 가입해야 되는데 링크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링크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하고, 네이버 카페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 본명으로 가입을 하셔야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 제발 닉네임 말고 본명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가입 승인해주면 이제 카페에서 쓰시면 되는데, 카페를 활용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90% 이상의 학생은 QR코드로 할 테니까 반드시 이걸로 해서 11번부터 20번을 이제 금토에
마찬가지로 딕테이션 숙제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월, 화에 등원을 하면 듣기 교재를 가져와서 똑같이 11번부터 20번을 채점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이 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가 뭐가 나가냐면 이제 요거 문제 안 풀었잖아. 이제 여러분 이러고 문제 풀면 이제 되게 잘 풀릴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건 이제 안 들려서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여기 이런 단어들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 몰라서. 그래서 단어를 모르고 이렇게 단어가 헷갈리고 아니면 2번 하려 했는데 3번에서 그냥 실수해서 틀리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나중에 그 문제를 풀어오면 다 교정해 줄 거니까 그냥 풀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를 문제를 풀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월화의 숙제는 뭐예요? 이거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1부터 20 문제풀이가 숙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해. 1번 이거 QR코드 이제 이번에는 여기 문제에 있는 QR코드로 찍어야 돼. 그러고 1번부터 20번까지 쓱 그냥 풀어오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 쓱 풀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와가지고 1번부터 20번을 채점을 하겠죠. 그래서 맞고 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시간표 저희가 학원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죠. 신입생들. 그러면은 아마 중학생들은 월수금 화목토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 보통 2시간 30분 세션인데 그죠? 2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만약에 5시에 등원하는 친구다 그러면은 원래 7시 30분에 집에 가죠. 근데 아마 지금은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8시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30분 더 하는 걸로 돼 있을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듣기 첨삭 학습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1부터 20을 어떻게 하냐면 첨삭 지도를 받게 돼요. 그 30분 동안. 그래서 그때는 어디로 가냐면 테스트룸이 아니라 클리닝룸을 가면 클리닝룸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클리닝룸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도 범위에 맞춰서 그 아까 너네 여기 밑에다가 틀린 부분들 다 체크해 놨잖아. 거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다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발음이 중요한 단어들은 발음해 보라고 하고 발음을 만약에 못하면 밑에다가 한글로 쓰라고 하실 거야. 그래서 아까 시너리가 있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냐면 그 CT 선생님께서 오셔서 뭐 예를 들면 예진아 시너리 뜻 뭐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시너리의 뜻은 경치 풍경이야 라고 하면 이제 너네가 경치 풍경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발음을 해보라고 했더니 시너리 이렇게 했어. 시너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시너리라고 발음해야 돼 라고 해서 한글로 써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럼 한글로 발음까지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음이랑 뜻 하나씩 교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문제 틀린 거 있지? 이것도 우리가 점수를 다 100점 만점을 매겨서 일일 알림장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성의 없이 풀면 혼나. 알겠지? 점수 다 일일 알림장으로 나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풀어. 알겠지? 자, 그래서 틀린 거에서 특히 뭐 한글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영어로 된 데서 틀린 거 이제 우리가 해석 시켜볼 거야. 그래서 해석을 못한다? 그럼 이거 해석도 알려줄 거고 그럼 여기다가 한글로 쭉 쓰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너네가 그냥 숙제하고 끝 그냥 우린 검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30분이라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너네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들었을 때 다음에 봤을 때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우리가 첨삭 지도까지 해줄게요. 알겠죠? 대부분은 그냥 이거 숙제했는지 확인해주고 그냥 넘어가. 근데 우리는 해설까지 꼭 해서 너네가 진짜로 제발 성적이 올라서 나중에 너네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너네도 우리한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듣기 지금 안 하면요.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여러분만 한 줄 아세요? 저도 당연히 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영어학원 다니면서 딕테이션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단어 외우는 것보다 2000배 싫었다고요. 맨날 가면 틀리고 혼나고 안 들리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지지고 볶았던 경험 때문에 와, 저는 고등학교 때 내내 딕테이션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요. 그리고 수능 때 전 수능 만점 맞았습니다. 듣기 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고3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전철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면 나중에 편해요. 근데 지금 편하면
나중에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취할 테니까 센 말 믿고 저희 믿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듣고도 질문이 있는 학생은 당연히 담당 선생님께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사이클 한번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부 신입생들은 월화부터 시작하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우리 학원은 수목에다가 클리닉 선생님이 참석해 줄 수 있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지금 수목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목의 시간표 잘 보시면 20시, 그러니까 저녁 8시로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오늘부터 이제 숙제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1번 1회에 1번부터 10번 딕테이션을 숙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에 대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등원하면 과제 검사 받으면서 채점하시면 되고요. 그 채점하고 답지는 당연히 사물함에 다시 갖다 놔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10일부터 20번이 그러면 금토에 숙제로 나가겠죠. 그럼 그걸 다 해오면 그 다음 주 월화에 등원을 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로 11번, 20번 채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목에는 이제 1번부터 그리고 그날에는 1번부터 20번 문제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 듣고 풀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목 때 1부터 20을 채점하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첨삭받고 집에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 빈칸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 사실 제일 베스트는 들릴 때까지 계속 듣는 건데 여러분들 바쁘고 너무 귀찮고 이러니까 적어도 2번, 제발 2번 듣고 한글로라도 안 들리면 써라. 아니면 들리는 대로 스펠링으로 쓰든가. 그리고 틀린 부분에서는 아까 박스에다 빨간색으로 표시, 반드시 빨간색. 그리고 본인이 쓴 답은 그대로 냅두고 반드시 아래나 위에다가 본인이 본 정답을 그대로 정자로 이쁘게 써야 된다. 자, 그리고 틀린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아래에 박스에 그냥 단어 쭉 써서 정리하면 돼요. 스펠링 틀린 거 말고 안 들렸거나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발음을 모르는 경우만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써놔야 여러분들 저기 첨삭받을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성건성 공부하는 걸 막기 위해 자, 어휘도 듣기도 테스트가 있어요. 맨날 본다라고 하면 너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지 같은 것들이 저희가 구비가 돼 있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막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 이제 첨삭받거나 할 때 단어 학습하시라고. 단어 학습하고 여기에 별도로 뭐 이거 외에 추가적인 숙제는 안 내줄 거야. 그냥 이 프로세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첨삭받을 때는 그래도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셔야 아까 시너리 봐 어렵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제대로 안 하면 기습으로 시험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에 대한 학습만 좀 잘 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부 영어 듣기 정말 중요하니까 저희 정말 야심차게 제대로 잘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실장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로 숙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게 된 지금 당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숙제 다음 등원 시간까지 1부터 10 실전 모의고사 1에 1부터 10까지 딕테이션만 해오시면 되고 반드시 연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듣기 교재는 맨날 검사 받아야 되니까 맨날 들고 다녀야겠죠. 그러니까 교재 까먹고 안 가져오면 우리 원칙이 집에 가서 가져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발 까먹지 말고 잘 갖고 다녀서 검사 받는 데 있어서 지장 없고 불이익 없도록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고생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